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바이오주 관련주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어떤 페이퍼에 따라서 한국 많이. 증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과거 시기에는 우리가 메이드 인 USA 그러면 상당히 좀 선호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제 한국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경쟁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융 쪽에서는 그래도 미국계 증권사가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미국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통상 두 증권사가 상당히 페이퍼가 엇갈리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 265만 8천 원대 모습, 즉 6천 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0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352만 원, 즉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두 어떤 외국계 증권사가 상당히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증권사 HTS가 좋기 때문에요. 데일리 기준으로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도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데이터를 좀 잠깐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결국 목표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입장을 보면 여전히 주가는 아랫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모건 스탠리는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매수보다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요. 1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즉 순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까지 데일리 물량입니다. 아래 하단 이런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가 데일리 기준으로 매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11월 17일 이런 때 소폭이나 순매수가 있었지만 긴 관점으로 정확하게는 9월 26일부터 보면 긴 관점으로 보면 매수한 날도 많았지만 매도한 날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누적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특징은 모건 스탠리는 최근 들어서 매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코드 번호가 회원사 넘버는 36인데요. 45번을 보겠습니다. 45번은 뭐냐면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352만 원이고 그러니까는 결국 디램 가격 관련돼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가 골드만삭스가 매도가 약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매도가 2만 1천여 주가 매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건 스탠리가 매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인데요. 자, 이때부터 전일까지 즉 하루 이후에는 매수했지만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어제는 약 2만 1천여 주 매도했는데 나머지량의 매수량을 합치더라도 2만 1천여 주를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외견상으로는 300 얼마 즉 352만 원 목표가는 동일하게 놓고 있지만 결국 모건 스탠리가 매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흔들렸다 보겠고요. 다만 지난 9월달 이후에 순매수가 소폭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매도를 하지 않고 지켜본 날이 많았고요. 따라서 어저께 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외견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목표가는 동결해 놨지만 모건 스탠리가 매도했다는 것에 따라서 약간 흔들렸다 이렇게 두 증권사의 페이퍼를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괴증권사의 어떤 종목별 흐름들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셀트리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지약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저께 예상보다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 관련주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780선을 소폭이나 회복이 되었지만 오늘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어저께 관련돼서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 1위부터 6위 때론 7위까지 하락을 보이겠는데 오늘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전체로 상승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어저께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종목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불안감이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지역 관련주 종목들 상승 여력이 지금보다 좀 떨어지겠다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GS 홈쇼핑을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어저께 GS 홈쇼핑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좀 있었고요. 이것이 지난 2013년의 데이터입니다. 전병헌 이제는 청와대 전 정무수석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어제 예상보다 주가가 GS 홈쇼핑이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외국계가 예상보다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달 이후에 외국계
꽤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어제를 비롯해서 11월 달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이번에 그 압수수색 관련돼서 결국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계 매도한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홈쇼핑의 주가 이제는 최근 들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좀 커지겠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 가운데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뷰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대리점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품들을 어떻게 보면 강매식으로 상당히 좀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코멘트한 게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를 바라볼 때 그동안은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제재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의결 신청 그 기각이라는 동의 의결 신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현대모비스를 이런저런 제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열사 그리고 그 판매자 관련된 갑질 논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데 공정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자체 시정안 예상보다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즉 현대모비스가 그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지 않고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서겠다 그런 의미로서 동의 의결 신청 기각했습니다.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팩터는 몇 가지가 안 되겠죠. 시정 명령하든지 또한 현대모비스 관련돼서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또한 검찰 고발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상보다 이와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그 둔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